다음 진행하시죠. 네,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비중이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 경로를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충격이 발생할 때 이를 완충할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거나 재기의 기회가 부족한 경우 생활고가 채무 부담 문제로 전이되고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위험이 크게 증가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범부처 자살 예방 전략 마련, 장기 채무 탕감 등 토용금융을 적극 추진하면서 최근 자살률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위기는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처 간 유기적인 대응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막아야 할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민간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 위기 신호의 조기 포착, 2단계 채무와 생계 부담을 도는 긴급 대응, 3단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지원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추진 과제별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빨리, 더 촘촘히 살펴 위기 포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개인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있는 지원 제도를 몰라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지원, 전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다양한 채무자 구제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채무 조정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소송 대리 업무를, 금감원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빚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빚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화재는 119, 범죄는 112처럼 한 군데로 전화하면 모든 게 다 안내받고 연결될 수 있도록 채무자 지원 종합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화번호는 1375입니다. 빚으로 지친 일상, 13을 치료 한다는 일상치료.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표 번호를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칸막이가 없어진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국무회의 힘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무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 빌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먼저 한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뒤로 맨 마지막 페이지. 네, 보시면 이제 1375 하면 신보기가 제공할 채무자 유형별 종합상담 내용과 프로세스입니다. 단순 채무 상담부터 금융 채무 조정, 개인 회상 파산 신청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까지 한 번에 모두 안내해드리고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위기자 발굴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채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채무 지원 제도 간 연계와 제도 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채무자 지원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전담 조직 구축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의 적극적인 칸막이 없애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전담 조직과 협의 이런 용어를 또 여기다 등장시킬 때까지도 행안부에서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해주셨는데 전담 조직을 만든. 네,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힘을 써주시면 네. 다음으로 경제적 위기자 발굴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민간 합동으로 선제 발굴 포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금융위기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채무 정보 등 금융 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특화 모형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실정을 제일 잘 아시는 이 통장님들과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지역사회와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의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위기 신호들을 활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채무의 짐을 덜어드리는 고통경감 긴급 대응입니다. 장기 연체자분들의 말씀이 추심에 시달리다 보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사람 살리는 포용금융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서 89만 명의 장기 연체자가 현재까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금융권 연체 채권 관리 혁신, 정책 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 이자율 60% 초과, 반사회적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불법 사금융 원스톱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조치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운영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융채무의 경우 상록수 등 유동화 전문회사, 공공기관 연체채권, 대부업권 보유채권 등 장기 채무 조정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해서 현재 신청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채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부채증명서를 떼야 됩니다. 시간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부채증명서를 통합해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법원으로 바로 전송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파산과 면책을 돕는 신속면책제도 협약법원과 채무자 지원센터들도 지역별로 더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의 위기 사유를 확대하는 등 충격 완충을 위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수단과 경로에 대한 전방위적 차단 및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철저히 예방하고 확실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추진 과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는 돈만 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서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상환능력 제고까지도 포용금융의 역할이라는 인식하에 금융과 고용, 복지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복합 지원을 24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 작은 글씨를 보시면 40대 A씨 같은 경우 과다 채무와 대인기피로 은둔해 있다가 복합 지원을 통해 심리안정 프로그램, 대출 지원, 기초수급자 선정, 취업 지원 제도까지 받으셔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취약계층에게는 민간 협업으로 복합지원 연계자에 대한 특화 금융상품, 무료 상생보험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자동 보호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노동부는 구직단년 청년과 중장년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은행권과 함께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해서 선제 안내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정신건강 우려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센터 등을 포함해서 연결 채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 예를 들어 KB 희망센터의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대상자들께서 한눈에 보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내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늘상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을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몰라서 못 받는 지원 업계에 먼저 찾아가고 끊겨서 놓치는 지원 업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끝까지 손잡아주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더 꾸준하게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아주 열심히 잘하셨네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하나 났는데 정말로 빨리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데이터 부처 간의 연계랑 그리고 기술을 좀 넣어서 유형화하고 지난번 첫 번째 주신 숙제를 좀 더 하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금융위원장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지금 실제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는 정말 속도를 엄청 많이 네.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며칠 전에도 무슨 가족들 다 집단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근데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빚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이 빚 때문에 아이들 끌어안고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빚이 생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빚에 관한 문제는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못 갚을 상황이다라고 하면 현재 법 제도상으로 파산 면책이나 뭐 회생 신청 이런 거 하면 다 면제해 드려요. 뭐 빚 없애줄 수 있습니다. 뭐 못 갚을 상황인 빚 이런 거는 현재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만 감수하면 거의 대부분 다 감해 줍니다. 아니 없애주고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끌어안고 죽고 이런 건 그건 살인행위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삶도 있는 건데. 그 아이들도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복지제도상으로는 얼마든지 다 지원받으면서 교육받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꼭 애들 같이 죽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 제도도 지금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급하면 긴급 생계 지원 이런 것도 몇백만 원씩 해주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런 제도. 나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 때거리 없다 이러면 그거 다 긴급 지원 제도로 300만 원인가 500만 원 주게 돼 있지 원래.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이고요. 의료비, 생계급여는 가구수에도 좀 다르긴 한데 한 80에서 한 200 가까이. 예. 그리고 뭐 가구수에 따라서 그 후에 정말 상태가 어려우면 뭐 복지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긴급 생계 지원, 긴급 의료 지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어서 앞으로 못 살겠다 평생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그 이런 면책 제도들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생계 때거리가 어렵다 그러면 그 뭐 추가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각종 복지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죽지 마세요. 그것도 한 1년에 몇천 명씩 그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대개 생계나 이런 경제 상황이 마지막에 뭐 우울증으로 가긴 하지만 그게 주 원인인데 이 홍보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대표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다른 국민들이 뭐 정부에 뭘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 전화를 한 개만 하자. 네, 그 예. 하고 있죠. 예, 110. 언제쯤 됩니까? 지금 그 697개의 번호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를- 아무데나 뭐 119라든지 120이라든지 그 대표 번호를 하나 정해가지고 전화를 예. 해서 나 금융 상담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면 누구도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올해 해요? 안에 예. 1375 좋은 생각이 난데 1375 1287 뭐 1365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8개 번호인데요. 그래도 한 490만 명께서 여기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워낙 이 채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내용도 이거- 많이 알려져서 전화는 잘 돼요? 네네 전화하면 뭐 통화 중이고 이래가지고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제일 그 우수한 걸로 어쨌든 그것도 하고 사실 더 다음 단계는 그거다 물어볼 게 아니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로 쫙 설명해 주고 지금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또 빨리 좀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요즘도 젊은이들이 어려우니까 그 뭐 50만 원어치 상품권 해가지고 300만 원 갚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이게 다 불법이고 안 갚아도 됩니다. 우리 그 이용하는 분들한테 제가
홍보 삼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50만 원 밀리는데 선이자 뭐 10몇만 원, 20만 원 떼고 30만 원 주고 뭐 석 달 후에 뭐 100만 원 갖고 이거 다 무효예요. 이거 내가 내 손에 쥔 돈의 연간 20%를 초과하는 돈을 주기로 약속하면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3배. 3배면 원금은 안 갚아도 된다. 연간 60%가 넘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째 30만 원을 받았는데 연간 계산해 가지고 6만 원, 12만 원 이상을 갚기로 약속이 돼 있으면 그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현행 법률상 그렇죠. 그리고 20%를 초과하는 건 이자는 아예 안 내도 되는 거고. 현재 법이 그래요. 그리고 현재 이거 돈 이렇게 이자 너무 과도하게 빌려주는 거 처벌 조항이 지금 대부업법 위반으로만 처벌하죠. 이자율이 60% 넘었다, 3배를 넘었다, 법정 이자에 5배 넘으면 형사처벌하고 하는 이런 조항은 없죠. 제가 당에 있을 때 이건 20% 넘으면은 이자 무효, 3배 넘으면은 원금 무효, 5번 넘으면 형사처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형사처벌 조항은 결국 못 만들었어요. 그것도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원금도 무효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법무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0% 넘으면 이자 안 내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자 무효. 이자가 60%를 넘는다라고 하면 원금까지 안 줘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근데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압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5배 약탈적 넘으면은 형벌을 가하는 걸로. 그거 한번 검토. 예, 하여튼 여러 유형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계비 계좌도 매우 중요한데 이게 빚쟁이가 되면 계좌를 틀 수 없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법을 어쨌든 새로 만들어서 신고된 한계 계좌는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는다. 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250만 원까지 이게 한 달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입금 받을 수 있는 정도인데 하여튼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안 된다. 300만 원이 넘으면 50만 원밖에 압류가 안 된다. 이 250만 원 보호가 되니까 250만 원 넣었다 빼고 250만 원 다시 넣고 해도 압류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지금 최근에 제가 통계 보니까 한 28만 계좌가 벌써 그래요? 예, 신규로 개설됐습니다. 생계비 압류 금지 계좌. 이거 아무나 하나는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나. 네, 네. 대통령님 이 지원 방안 관련해서 하나 좀 빠져 있는 게 대통령이 네. 말씀하신 대로 법원 쪽 일입니다. 면책 이제 파산하고 회생할 때 사실 자살자 상황까지 가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회생 파산인데 이것도 파산 면책이지. 파산 면책인데 이 서울회생법원은 실무 준칙이 있어서 이게 24개월까지 면책 특례를 해주고 뭐 36개월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서울회생법원만 그렇고 다른 회생법원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도 지금 지역 간 격차가 있거든요. 이거 법원의 문제이긴 한데 그것도 좀 조정해야 되고 이 특례가 또 30세까지만 돼 있습니다. 청년 우리 뭐 법에는 청년 34세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정하고 그래서 법원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회생 파산이니까 면책 기간 이 제도들을 좀 대화를 해서 좀 그러면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기준이 전국적으로 다른 거는 일단 당장 문제니까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행령으로 하든지 해서 좀 아니면 법원에 규칙을 만들든지 양형 규정처럼 이제 준칙이 다른 건데요. 그 법원하고 대화. 그거를 법원하고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시행령으로 만들든지 두 가지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도 면책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가 본데 사실은 빚쟁이가 됐는데 죽을 정도로 결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아무리 쪼여분들 돈이 나오겠냐고요. 그건 차라리 면책해 주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채무 원인을 따져가지고 면책 여부에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법률상의 제한이라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면책을 해주는 게 맞죠. 너 옛날에 뭐 그 돈 빌려가지고 저기 낭비했으니까 면책 안 해줘. 막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이건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 그것도 저 법무부가 하든지 아니면 어디 경제부처가 금융위가 하든지 면책을 좀 이렇게 근데 면책 기준은 법원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면책 기준을 입법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정경제부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부 하실래요? 재경부 하면 채권자 입장을 자꾸 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금융위가 해야 채무자 쪽 사고를 하지 채무자적 사고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하십시오. 네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기초생보자 같은 경우는 조사자를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넘기면 그 법원에서 받을 때 그건 완전히 신속 면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형편 어렵고 이러면 점점 이제 이런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보 접근이 좀 쉽게 하는 거 또 필요하면 예를 들면 아무데나 전화기 대고 물어볼 수 있게 그 우리가 원래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전화기의 최저 통신은 보장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아무 때나 전화 안 끊기게 해가지고 이 정도는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럴 경우에 최종 결론은 좀 더 쉽게 면책할 수 있게 또 대행 예를 들면 이것도 지금 면책 신청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무사나 보통 그걸 통해서 하는데 거기도 뭐 100몇십만 200만 원씩 내라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250만 원, 300만 원을. 그 돈 내고 어떻게 해 그걸? 그래서 지금 신보기에서도 신보기로 먼저 들어오면 그쪽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면 보내면서 저희들도 그 구조를 붙이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지원하는 제도가 좀 있고. 구조공단은 이거 좀 잘 예, 지금 이게 저 전국에 올해 전주하고 제주까지 늘려갔고요. 예, 그 파산 면책할 수 있는 그 지역 거점을 갖다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게 홍보가 부족해갖고 지자체하고 좀 협업해갖고 파산 그 면책되는 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저기 뭐야 현수막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달던데 그 저 현수막 홍보라도 한번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실제로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네. 이거를 빚쟁이인데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털어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 사회 활동으로 복귀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요. 그게 우리 경제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를 빚쟁이 상태로 놔두면 이런 자살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 경제 활동에서 다 배제돼 가지고 우리 경제 역량을 떨어뜨린다니까요.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제도도 잘 만드셨는데 근데 쉽게 면책될 수 있게 하고 또 그 접근도 쉽게 자기 돈은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무슨 대행 비용 2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법률구조공단 가장 핵심 그 중에서 사업으로 저희 무료로 해줍니까? 예, 예, 100% 무료로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인지대까지? 인지대 인지대 없는 거예요? 거의 무료입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만 한 3천 명 이상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수준으로 그 다 해결해 주려면 1년에 한 100만 명씩은 해야 예, 예. 몇 년 동안 해야 뭐 좀 정리가 집중적으로 올해 이걸 좀 예산 부족하면 저 기획 예산처가 좀 더 어디 확보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그럼 그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근데 저도 그런 상담이 요새도 가끔 오거든요. 네. 면책하다 했는데 어디 법무사 사무실 갔더니 뭐 얼마 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 그건 안 들어요. 요새 와요. 네. 나 그 구조공단 세주는 몰랐는데 구조공단이 그러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하십시오. 예, 예. 또 올해 좀 제가 지난번에 그 구조공단 업무 보고 받으면서도 네.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구조공단 몰라요. 사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하고 대폭 늘려보는 게 우리 핵심 사업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홍보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저 150만 원에 해드립니다. 네, 네. 그런 거는 있어. 근데 맞습니다. 변호사 무료로 해준다는 홍보를 못 봤거든요. 어쨌든 이게 빚 문제 때문에 사람 자살하는 문제는 정말 앞으로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은 계속 말씀 네, 주신 총리께서 좀 각별히 부분이어서 챙겨봐 주십시오. 네,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홍보를 잘 해라 하시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온라인에 이렇게 쇼컷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방식인데 실제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좀 없이
일방적인 알림 수준인 것 같아서 이 상황별 좀 홍보 대책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적인 접근들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그 호우주의 관련해서 말씀 주실 때 기술적인 대안도 있지만 그 노인들 이동하시는데 그냥 크게 사이렌을 울리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알리거나 뭐 앱이 가거나가 아니라 그냥 마을에 크게 사이렌을 울린다는 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좀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아서 이해를 잘 맞아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 오히려 어떤 제도에 내가 가면 그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응하거나 그러다 보니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죠. 그리고 법무부는 그거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 현수막에 저 파산 면책 신청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좀 법률구조공단 몇 번. 예, 대통령님, 그 현수막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여기 말한 지역금융복지상담센터 이 센터장을 네네. 만났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온라인 AI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분 말씀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자기가 그 걸어놨던 현수막 그걸 보고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그런 게 또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에서 이상한 현수막 많이 붙이는 것처럼 효과가 있어서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